야호 어디 갔어? EK의 야호 어디 갔어? 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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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작년에 또 여러 가지 한대음 관련해서 토크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한번 또 해보자. 힙합 부문. 이게 또 아시다시피 저 혼자 해가지고는 이게 뭐 되겠습니까? 또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또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데스틴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힙합앨리에서 에디터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다른 음악 업계에서 여전히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냥 밤에 이태원 어딘가에서 또 DJ를 하고 있는 데스틴이라고 합니다. 데스틴이라는 이름도 네. 힙합앨리 때 이제 필명 뭐 있잖아요. 네. 스노비, 그쵸. 뭐 댄스디 뭐 이런 게 또 있다 댄스디, 보니까 네. 데스틴이라는 이름도 힙합앨리에서, 그때가 엘리가 제 첫 직장이다 보니까 뭐 하나 정해라. 사측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서 정하게 되셨던 건가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또 힙합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많이 했었죠. 슬라피 프리스타일이라든지 정말 이 규태님 에리 하실 때도 한국 힙합 어워즈도 했었죠. 에리 안에서. 그죠? 한국 힙합 어워즈 2024 때 선정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2025 때도 스태프로 참여를 하고, 저희가 뭐 그래도 종종 보는 사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뭐 특별한 근황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3월 27일에 케이크샵에서 또 파티 앞두고 있고. 파티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규태님의 그 DJ를 하시는 파티에 간다. 뭐 어떤 걸 좀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제가 주로 트는 장르가 그 전자음악에서도 푸더크라는 장르가 있고, 뭐 다른 데서는 또 하드 테크노도 틀고 이러는데, 춤을 추는 장르입니다. 그냥 막 바이브 타고 이런 장르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엄청 빡세게 춤을 추는 장르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스텝을 밟고 있는 저를 보실 수도 있고. 본인도 춤도 네. 추시고. DJ로서는 약간 일렉트로닉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전자음악을 솔직히 제가 그렇게까지 막 조예가 깊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최근에 되게 요새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콘텐츠가 그 머니그라피의 비주류 초대석이라고. 예. 최근에 그 김민경 님이 되게 뜨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잘 모르고 좋아하고 잘 알고 싫어하자. 이게 진짜 어찌됐건 간에 저도 직장 자체가 힙합인 곳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전자음악은 제가 그 힙합만큼은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몰라서 재밌다. 네, 새로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 그쵸. 이게 또 뭐든지 간에 알아가는 재미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맞아요. 2025년의 힙합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규태님이 보시기에 2025년의 한국 힙합 좀 어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소감이 있으실까요?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훌륭한 재건축의 해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많이 얘기가 오갔잖아요. 2023년부터 오갔는지 2024년부터 오갔는지 힙합이 뭐 침체기다. 근데 그 얘기가 저도 괜히 나온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업계에서 일하면은 그 안에 뒤에 있는 내밀한 이야기를, 속사정들을 이제 접하기가 쉽잖아요. 저는 진짜 침체기가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산업적으로. 래퍼분들은 그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셨을 수도 있죠. 예전에 그런 것도 봤었어요. 한창 힙합 침체기 얘기가 오갔을 때 어느 커뮤니티 글이었는데, 왜 이렇게 침체기 이런 질문이 많냐 요새. 그리고 그걸 질문하던 게 저였으니까. 카메라 뒤에서. 그랬죠. 예. 예,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결국엔 제가 일하는 곳이고, 내 밥줄인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2025년은 이게 메인스트림에서는 조금은 거리가 생겼을지는 몰라도, 이런 좋은 앨범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좋은 앨범으로 나오는 거에서 끝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반응을 하고, 밈이 되든가 어떤 웨이브가 이렇게 오면서 저는 그게 또 결집력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소비자들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결집력이 생겼다. 아티스트들이 좋은 앨범으로 자기의 팬층을 결집시켜서, 그게 밈이나 뭐 틱톡 쇼폼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은 거고요. 뭐 몰리암 같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게 해내고 또 뭔가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박수치면서 훌륭하다. 한국 힙합 죽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한대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좋은 힙합 음악이란 무엇이냐? 규태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DJ도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음악을 선별하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사실 질문지 받았을 때도 제일 당황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담겼냐? 온전히 자기가 담겼냐? 뭐 그리고 온전히 자기가 담기지 않더라도 온전히 자기가 담겼다고 사람들이 착각했는가? 그러니까 기믹이면은 잘 연기하면 돼요. 네, 모르면 돼.
연기조차도 힙합일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엔터잖아요. 결국에는 음악이고 이 산업에서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 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를 예로 들면은 기믹을 음악에 녹인다고 이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창작에, 그러니까 소설 쓰듯이. 근데 그게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아무도 그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하죠. 지금은 오히려 더 참신한 기믹을 찾아 헤매죠 팬분들이. 먹히면 성공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그 한대음 후보에 오른 작품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얘기해 볼 텐데 우선 앨범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쇼미에서는 그게 욕이 되면은 또 잘리니 묵음이 되니까 퍼리로 바꾸시더라고요. 퍼리. 그 수인. 퍼리. 커버에 좀 수인이 있긴 한데 네. 이 앨범 우선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 들었던 인상은 그냥 하던 거 했다. 하던 거를 근데 잘했다. 그쵸. 바이스벌사라는 래퍼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가 전 또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힙합엘 인터뷰였나? 어디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코어, 자기 음악 세계의 코어라고 느끼는 거는 딱 2017년도, 18년도쯤에 사클레라. 그때 이제 텐탁시온이 나와서 이렇게 막 했던 그런 시기가 자기 안에 있고 그거를 그러한 열풍을 좀 더 불러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몇 년 지난 인터뷰긴 하지만서도 애니멀 포커리에서도 그 내러티브가 이어졌다. 연장선으로. 바이스벌사라는 래퍼가 주는 이미지나 음악적인 소구점은 결국엔 그 야마거든요. 짐승이라는 컨셉이라든가 그 강하게 몰아치는 어떤 그 트랩 사운드라든가 그런 것들과 너무 잘 버무려졌다. 잘 어우러졌다. 사실 이 컨셉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쉽지 않은 컨셉이에요. 네. 굉장히 뻔해지기 쉽고 굉장히 유치하게 되기 쉽고 컨셉도 소화해야 먹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를 되게 잘 소화해내셨다. 감정선, 그 휘몰아치는 감정선이나 액팅이 되게 좋아요. 이게 사실 바이스벌사님 앨범 단위로 봤을 때 좀 오랜만에 발표를 하시는 작품이란 말이죠. 사실 그래서 쇼미에서 뭔가 달라진 바이스벌사 이런 느낌으로 좀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 앨범에서의 느껴지는 차이점이나 뭐 그런 것도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러티브는 이전 작들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제됐다.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죠. 네. 본인 안에서도 조금 무언가가 정리되지 않았을까. 그게 무엇일지는 본인만 알겠지만은 사실 이 애니멀 포커리가 주는 장점은 거기서 있다고 봐요. 사실 정제되면은 특히나 야마가 정체성인 래퍼들은 어떻게 보면 그 야마가 덜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저는 의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의 내러티브를 잘 지켜냈다. 정제됐으면서도. 그리고 사실 애니멀 포커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If I Die라는 트랙을 조금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마지막 트랙이죠. 네, 마지막 트랙이죠. 본인의 아버님과의 일이잖아요. 그런 사연을 그런 사운드와 맞물려서 하는 것도 되게 저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와닿게 녹여내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창작에 있어서는 성장을 했구나, 확실히.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 앨범 전체가 뭔가 그 마지막 트랙으로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담고 싶은 얘기는 약간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후반으로 갈수록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구성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마지막 트랙까지 이어져야지 청취가 완성이 되는 앨범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분노와 울분을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은근히 비주얼적으로도 감각이 좋다? 본인의 스타일링도 사실 되게 아이코닉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래퍼들이 섞여 있어도 바이스벌사님은 약간 50m 밖에서 날아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앨범 커버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앨범에서 있었던 그런 하이타일 같은 것도 본인의 어떤 슬픔과 또 엔터테이너로서의 모습이 겹쳐져 있는 거를 캐릭터처럼 하셔가지고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앨범도 저는 커버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펄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 수인의 모습이 눈이 땡그랗고 어떻게 보면 좀 웃기게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 시커먼 모습이 주는 위압감도 있고 이 커버가 되게 묘한데 딱 보면 진짜 잊혀지지 않고 어떤 앨범의 어떤 이 정서를 되게 잘 표현하고 있는. 저 지금 보면서 생각난 건데 네.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전대물에 나오는 악역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건조한 톤을 되게 잘 살렸어요. 맞아요. 제가 비프리라는 래퍼의 진짜 오랜 팬이에요, 사실은. 정말요? 이건 또 새로운데? 저는 언제부터 좋아했었냐? 네. 한 2009년인가? 2009년이면은 막 약간
도깨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도깨비즈일 때였어요. 실제로. 예, 예. 그 리오 케이코아님 예, 밑에서 그쵸. 예, 예. 완전 루키, 맞아요. 한 루키 비프리로 활동할 때였는데, 그러고서 이제 프리덤 1집 2010년에 나왔을까 그런 거예요. 그때 와 최고다 이러면서 되게 오랜 시간 좋아해왔고,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프리스타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프리스타일의 작법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저는 비프리라는 래퍼의 앨범을 다른 힙합 앨범과는 조금 다르게 듣거든요. 저는 그제서야 조금 뭔가 랩이 악기다, 이건 스네어고 퍼커션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프리님이 프리스타일을 한 앨범은 저한테는 그냥 제이딜라 누자베스 같은 앨범인 거예요. 정말 그냥 퍼커션이에요, 저한테는. 랩은 소리일 뿐. 네. 사실 이 프리덤 메인3가 왜 올랐느냐, 왜 호평을 받느냐라고 하면은 진짜 그 래퍼가 메인이다 보니까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의 프로듀싱 능력에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샘플링을 너무 잘 쓰는 샘플 차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뛰어난 프로듀서라고 생각해요. 비프리라는 래퍼는 래퍼이자 네. 너무 뛰어난 프로듀서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운드적으로 들어보면은 은근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한 앨범 안에서 흐름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트랙을 넘어갈 때의 쾌감도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고? 근데 이렇게 되게 다른데 이렇게 술술 넘어간다고? 저는 그 쾌감은 순전히 프로덕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반서사, 그러니까 오히려 서사가 아니라 반서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재밌어요. 그래서 잭슨 폴룩이에요. 이 순간 그냥 뭐 피 갈겨 그냥. 여기서 어떤 구체적인 네. 형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그쵸. 예. 그냥 비프리라는 래퍼가 그때 이 작업할 때 뭘 느꼈냐, 무의식 중에 그 만들 때 뭐가 제일 관심이 있었고, 일기장 훔쳐보기, 팔굽혀펴기에 꽂혔어. 그쵸. 팔굽혀펴기를 겁나 찬양하고, 그게 작품으로 느껴지게 하는 네. 거는 그 모든 것들이 비프리라는 사람과 너무 잘 일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이거랑 똑같이 해서 앨범 냈으면은 네. 뭐야 이거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앨범이 이런 형태로서 설득력을 가지는 거는 우리가 비프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성립하는 게 있다고 그죠. 보거든요. 이분이 걸어온 여정이라든지 음악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겹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결국엔 하나로 수렴을 해요. 좋은 힙합 음악? 그 사람이 담겼으면 된다. 저는 이게 좋은 힙합 음악도 아니고 그냥 좋은 음악이면 똑같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온전히 담겼느냐? 그래서 설득력을 가졌느냐?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가끔씩 이 공감도, 저는 공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공감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트랙이 인터넷은 너의 친구가 아니야. 그 마지막 트랙이고요. 마지막 트랙이에요. 저도 이제 이 대인터넷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놈의 인터넷 하면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왜냐면 저도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인터넷은 너의 친구가 아니야 들리는 순간 딱 맞아. 현실을 살아.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쵸. 햇빛도 쐬고 여기에 갇혀있지 마. 무릎을 또 딱 치게 되고. 그 염따님이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지운 그 노래랑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주제의식은 좀 통하는데 그거의 표현법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냥 그죠. 이런 방식의 인터넷은 너의 친구가 아니라는 표현 방식은 네. 거의 비프리님만의 고유한, 이걸 누가 흉내를 내더라도 그냥 짜쳐지는 그죠. 그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힙합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혹은 뭐 대중음악이라는 게 어떤 표현 방식이나 어떤 그런 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냐, 그걸 계속 넓히고 새로운 걸 제시를 하고, 어쨌든 새롭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도.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작품으로서의 그런 높은 뭐 평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힙합이 주는 재미라고 생각해요. 제일 큰 재미 중에 하나. 그러한 다양성. 이거는 앨범 얘기하기 전에 네.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3년 인터뷰였나? 2024년 인터뷰였나? 2년을 거슬러서. 네. 그 질문지 작성을 제가 했던 인터뷰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힙합의 인터뷰? 네, 힙합의 인터뷰. 네. 거기서 주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K-로컬라이징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K-힙합만의 특징이라고. 근데 그거는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도 고민이 많이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네. K-플립에 관통하는 주제의식이나 목적의식이라고 하면 전곡이 한국 노래를 샘플링한 거였잖아요. 한국만의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릴모시피님이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K-플립이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그 당시에 하셨던 고민이 투영된 거구나. 그 해답이 한국 노래를 샘플링하는 거였구나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K-플립이란 작품은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K-플립을 시작으로 한국만의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투영된 어떤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K-플립은 그 결과가 아니다. 과정이다. 예를 들면 작년에 그 그룹 이름으로 발표했었던 그 파쇼 같은 책도 그것도 티아라의 노래를 샘플링해서 만들었잖아요. 또 이번 앨범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희민님이 한국적인 어떤 사운드에 대한 시도나 한국 음악을 샘플링하는 거나 이거를 그만하실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쵸,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있고,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은 뭐 레이지나 이런 게 제가 즐겨 듣는 장르는 아니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단 한 번도 레이지를 듣고 좋다고 생각해. 그런 음악이 있구나 하는 거지. 막 제가 레이지를 듣고 너무 이 음악에 들어서 뭐 너무 좋다, 행복하다 막 이렇게 느끼진 않았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냥 이 앨범을 들었을 때는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는 그냥 너무 잘 만든 음악이다. 이 앨범을 들으면 누구나 그 생각했을 것 같아. 내 어떤 취향이나 뭐 어떤 뭐 트렌드나 그냥 다 제쳐놓고 너무 잘 만들었잖아. 거기에서 오는 설득력이 일단 저는 너무 강했었고, CK와 레일 모시핏이라는 두 아티스트가 사실 뭐 현재 폼이 너무 좋단 말이죠. 그죠. 최강이죠. 이분들도 거의 뭐 근 10년? 10년 넘게일 수도 있고. 하이어 뮤직에서부터 그죠. 시작을 해가지고. 하이어 뮤직 전부터 아는 사이였다고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얼마나 합을 많이 맞췄습니까? 그쵸. 사실 서로 너무 잘하겠죠. 그런 부분이 과거의 시간이 응집돼가지고 폭발적인 시너지를 이번에 낸 게 아닌가. 이 CK님은 어쨌든 KC라는 레이블을 만들어서 대표 역할을 하고 계시고, 희민님 같은 경우도 지금 에어리어 그 레이블의 이제 공동 대표죠, 사실상. 그런 느낌을 하고 계신데, 본인들의 레이블을 만들면서 뭔가 낡은 얘기긴 하지만 자리가 사람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대표를 하시면서 네. 오히려 클래스가 하나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뭔가 더 좀 그런 위험이라든지 무게감이 생기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게 단순히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이전부터 너무나 많은 영향을 행사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이분들이 걸어온 짬밥이 얼만데 이제. 저는 되게 놀랐던 게, CK님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KC라는 레이블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웨이브라기보다는 웨이브를 일으키는 바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약간 지금 나는 내가 지금 최고의 웨이브야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분이 보고 계시는 그림은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이구나 라는 거를 그걸 보면서 좀 의외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게 약간 챌린지인데요. Put up to Busan for more hyper summer. It's gonna be a fucking movie. 잘하시는데요. 좋습니다. 그냥 에피라는 아티스트가 올해 보여준 행보 자체가 너무 멋있었다. 말도 안 되는 성과를 거둔 앨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뉴욕 타임즈 샤라웃도 받고. 피치포크 이 에피님을 얘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그 피치포크와 네, 뉴욕타임즈. 피치포크와 뉴욕 타임즈의 인정을 받은. 네. 근데 저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권위 있는 타이틀에 짓눌려 버리는. 근데 솔직히 그 이름들은 네. 뭐 음악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뭐 아무리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네. 무시할 수는 없는 그 이름들이죠. 갈대입니다, 저도. 네. 솔직히.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담겼다고 봤어요, 저는. 예를 들어 막걸리 뱅어라든가 본인이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러한 사운드 안에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녹여냈는가, 그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한 대만 봐도 올해의 음악인을 비롯해서 6개 부문의 후보에 이름을 올렸어요. 한 부문의 이름만 올려도 대단한 건데,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신나는 음악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이퍼한 음악 많습니다.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에피님이 이렇게까지 많은 좀 독보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저는 에피님의 음악을 듣고 있자면 그 키워드 쓰는 게 되게 독특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가 코코몽 소리를 또 따라해가지고 넣을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그거 되게 앨범에서 인상적인 파트죠. 뭐 플롭 투 부산 앨범은 아니지만 그 코카콜라라는 노래도 2002년생인가요? 그 나이 때 그 키치함이 있어요. 에피님만이 갖고 있는 키치함이 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에피님의 음악들을 얘기하자면 킴제이라는 프로듀서를 빼놓을 수가 없고, 그렇죠.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듀서거든요. 그 킴제이라는 분의 프로덕션과 그거를 또 누군가는
그냥 에피 음악? 본체 킴제이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거를 소화하는 에피라는 아티스트의 능력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결국에 그쵸? 음악은 네. 합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 명만 칼춤 추고 한 명이 거기에 못 따라가면 그게 뭐 그 정도로 소비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움직였고. 저는 에피님을 보면은 가사를 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장르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사를 잘 쓴다는 말이 좀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가사에 뭔가를 안 담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한다. 제가 보기에는 에피님은 좀 가사를 잘 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공간에 이 단어들을 선택해서 넣는 능력 자체가 대표적으로 이제 캐나이십 담배라는 것만 봤을 때도 그 단어들의 조합이 엄청 딱 꽂히잖아요. 트랙 안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언어적인 표현 능력 자체가 좀 남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좀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요구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라인 한 줄이 더 포맷에 잘 맞게 쓴 가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 그 라인 한 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이 앨범에서 사실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은 한 줄은 20세기 출생들은 이제 좀 꺼져봐 라는 그 라인이란 말이죠. 현호님도 꺼져야 되고 저도 꺼져야 됩니다.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1년 내내 뭔가 이 신의 뭔가 망령처럼 이렇게 떠다니는 네, 그런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한 라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하죠.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아, 좋죠. 그리고 그 좋은 라인인 이유는 제가 긁혔거든요. 저는 좋은 라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어찌됐건 간에 무엇인가 감정을 전해주었는가거든요. 내 마음을 흔들었는가. 불러일으킨 웃겨도 좋은 라인이고 그 웃긴 게 한순간에 휘발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억에 남고 그게 뭐 계속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하는 라인들이 저는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긁힘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저도 그냥 처음에 듣다가 20세기 출생들은 이제 좀 꺼져봐라고 했을 때 뜨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힙합의 매력은 또 패기잖아요. 이 정도 패기 없으면은 저는 그래요. 좀 매력을 좀 덜 느낍니다. 사실. 그렇죠. 이 앨범이나 이 아티스트가 가진 어떤 정서를 정말 대변하는 네. 그런 한 줄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용기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2002년생이면은 그렇게까지 21세기 출생도 아니긴 하거든요. 2년 차인데 예. 요즘 뭐 사실 2010년, 2011년 출생분들도 뮤지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진지하게 따지고 드는 게 너 나이 들어 보인다. 그걸 따지면 이제 추해지는 거죠. 추해지죠. 네. 저는 사실 2025년이 되게 분기점 같았거든요. 저는 뭘 느꼈냐? 2025년 동안 리스너들도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뭐 힙합 관련된 쇼츠가 올라가죠. 거기에 뭐 유튜브 쇼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뭐 누군가는 이런 에피라든가 이런 하이퍼팝 디지코어 이런 새로운 웨이브의 앨범에 대해서 일단 뭐 요즘 힙합은 땡 뭐 이런 댓글이 꼭 달리고 거기에 대댓글로 20세기 출생들은 좀 꺼져봐. 이 한 줄로 정리가 되는. 이 니네 좀 꺼져보라고. 이게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리스너들끼리도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본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것 같고 더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다. 그거에 포문을 여는 라인이 20세기 출생들은 꺼져봐야겠다. 그러니까 대중음악이라는 게 결국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제대로 캐치한 라인이다. 네. 좀 하나만 더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에피님이 사실 올해 한다음에서 일렉트로닉 음반 부문에도 동시 이름을 올렸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거를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거 자체는 저에게 큰 관심사는 아니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어떠한 한국 힙합 어워즈에 참여했던 시각으로는 저것도 고민 많았겠다. 장르가 뭐 하이브리드도 되고 이거 섞이고 저거 섞이고 이건 내 음악이야 뭐 이렇게 되는 일도 너무 비일비재한 시대가 됐는데 굳이 이와 플럽2 부산의 차이를 꼽자면은 플럽2 부산이 랩의 비중이 높다. 이는 조금 더 보컬이 더 두드러지는 앨범이고 하지만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애초에 둘 다 힙합 앨범 아닙니다. 붙이기 나름인데 결국에는 제가 아는 힙합은 아니에요. 에피님 뭐 그분 입장은 모르시지만은 본인도 힙합이고 싶어가지고 이 앨범을 만들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힙합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 뭐 물론 완전 코어한 힙합의 내러티브를 가져서 그거를 추구하는 아티스트라면 모르겠지만은 에피님이 그런 아티스트인가? 글쎄 힙합이고 전자음악이고 다 떠나서
그냥 좋은 음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피님은 본인의 음악을 만들 때 난 힙합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했을 것 안 같아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염따라는 아티스트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단 한 번도 솔직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플렉스하고 돈콜미 시절까지도 살아숨쉬어 4 때도 꼬꾸라졌다가 바운스백을 하는 그 서사가 너무 솔직하게 잘 담겼다. 저는 그 솔직함도 용기 같거든요. 그래서 염따는 감동이 있다. 음악에 사실 자기를 담는다는 게 누구나 추구하는 방향이긴 하지만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죠. 이 앨범을 들으면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음.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게 보인단 말이죠. 음. 네.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용기라는 키워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염따라는 사람은 되게 힙합 씬 밖으로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게 저는 확실히 용기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용기가 반영됐기 때문에 또 좋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측면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만드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죠. 근데 이걸 또 발매를 해서 내놓고 그렇죠. 그걸로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하고 그쵸.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또 다른 용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 너무 뭐 이렇게 또 뭐 심각해 이렇게 풀지 않고 항상 거기에서 염따스러움을 잃지 않고 유머와 그러면서도 좀 세련된 느낌과 이런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상을 못 받으시고 집에 가시는 길에 낙상 기념반을 발매를 하셨어요. 야, 이거는 염따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염따님에게 설득력이 생긴 일이다. 똑똑한 분이에요. 대부분의 곡을 직접 편곡까지 다 하시고 네. 그게 늘 좋은 평가까지 받고 있고 이런 면에서도 대단한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이 앨범도 사실 한국 음악 샘플링이 꽤 있죠. 네, 있죠. 순정도 사용을 하셨고 실리카겔의 곡을 샘플링하신 아이러니도 이제 앨범의 대표곡이고 근데 사실 이제 발매 당시에는 이 순정이라는 트랙을 놓고 좀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너무 앨범의 그 맥락을 해치는 게 아닌가. 그 코요테 노래 샘플링한 그쵸, 거였죠? 그쵸. 예. 네. 류태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중간에 순정 같은 트랙이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거는 음악씬 밖에 있는 제 친구하고 네.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순정 2025가 너무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정도인가? 라고 했는데 너무 싫다. 너무 싫다. 그 친구의 딴에는 이게 앨범의 무드를 너무 해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서 듣진 않아가지고 물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요철 같은 트랙이긴 해요. 그렇죠. 튀어나온 것 같은 옛날 어렸을 때 생각나고 좋았다. 우와 그렇죠. 우와 뭐 아티스트의 어떤 삶의 추구미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본인이 좀 내부적인 고민과 시련이 있어도 나는 그래도 염따 유쾌함을 잃지 않는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잠적 기간에 그 시절 음악을 즐겨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냥 넣었을 수도 그죠. 있고. 그 시절 또. 네. 그리고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이제 물론 힙합 뮤지션 분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염따님께서 이 앨범 내시고 콘서트를 해가지고 그 콘서트 풀 버전을 그냥 유튜브에 올리셨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영상 자체도 되게 좀 이 앨범의 완성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도 네. 똑같은 생각. 뭔가 하늘 같은 걸 배경으로 네. 하면서 이제 염따님이 막 되게 외롭게 어떻게 보면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랩을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앨범은 여기서 완성이 됐구나. 그 혼자서 그 특히 앨범 수록곡만이지만은 노 피처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관객들을 열광시키면서 하늘이 무대 장치만 이렇게 띄워놓고서 소화해내는 거는 굉장한 일이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일이다. 그렇죠. 다음으로 랩 앤 힙합 노래 부문 후보들 한번 살펴볼 텐데 뭐 거의 다 사실 이제 앨범 후보에 든 트랙들이 이제 그죠? 노래도 올라가가지고 좀 짧게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앨범 네르가를 뽑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심사위원들의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조금 생각이 들거든요. Free the Main이란 앨범은 제 기준에서는 존재감이 투철한 트랙이 있는 앨범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트랙을 네. 듣는 앨범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앨범을 듣는 작품이죠. 네, 전체적인 흐름으로 느끼는 건데 네. 근데 네르가를 딱 들을 때는 이 사람 잘한다. 프로듀서로서 참 뛰어난 사람이다. 그 샘플링 아까 그쵸. 똑같은 맥락이에요. 결국에 앨범 얘기할 때랑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근데 이제 네르갈이 무엇입니까?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데스, 염라대왕, 갓 오브 언더그라운드 이런 맥락에서 네르가를 비유로 쓴 건데 이 앨범 커버도 그렇고 돌 석기시대 같은 뭔가 느낌이 맞아요. 들잖아요. 네, 네.
비주류 초대서 거기서 허키님이 할아버지라는 트랙을 네. 2025년의 트랙으로 아, 맞아요. 뽑으신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비프리님이 뿌리 찾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맞아요, 맞아요. 여정. 네. 그런 느낌에서 메소포타미아 신화까지 나온다고? 라는 느낌으로 저는 들었었거든요. 독특했죠. 음악 자체도 되게 원초적이기도 네, 하고 말 그대로 원초적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좀 장치로서 얽혀있는 그런 작품이네요. 이건 좀 의심의 여지 없는 올해의 트랙이지 않나. 왜냐? 첫 번째, 네. 그냥 이건 철저히 제 기준인데 러브 제 인생의 첫 힙합 곡이었습니다. 아, 때는 바야흐로 2007년 저의 그 누나의 mp3에 담겨있는 러브와 팬, 이거 들을 때가 저의 첫 힙합 곡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그러한 추억, 의미 이런 모든 게 우와 20년이 지나 이렇게 재탄생을 하는구나가 첫 번째였고, 뭐 곡도 너무 좋았고, 단순히 저는 이 러브라는 트랙이 에픽하이에 대한 샤라웃만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브라이언 체이스와 오케이션, 그 시절 코홀트에 대한 샤라웃. 아, 그쵸. 올드 코홀트 팬들은 오케이션 벌스가 나오기 전에 그 범고래 소리가 나왔을 때 감동을 느낄 거예요. 저도 느꼈고요. 저도 코홀트 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CK님이 저보다 2살 더 많으실까 그럴 거예요. 어쨌든 소비해온 힙합의 에라는, 보고 즐겨온 힙합의 에라는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거를 공감하는, 감동이다. 이런 느낌의 키워드가 정말 많았던 트랙이고, 그러니까 이 트랙이 사실 피처링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까지 제 생각에 많이 언급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곡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트랙은 그 공식적인 언급에 의하면은 K플립을 위해서 만든 비트가 아니고 원래 휴미님이 따로 만들어서 브라이언 체이스님의 피처링이 있던 상태에서 그냥 갖고 계시던 곡인 걸로 알아요. 그리고 오케이션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뮤비에 보면 그런 댓글도 많아요. 이제 오케이션님이 딱 등장하실 때 건강해 보여서 좋다. 약간 이런 댓글도 많이 있고, 또다시 보여줘야 돼가 나올 때부터 이미 끝난 거라고 보여서 그 올해를 지배한 라인 네, 중에 네, 하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다시 보여줘야 돼. 네. 꽂히는 라인이 프렌치 요고로 맞담이라는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거 되게 맛이 없다는 평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저도 진짜 싫어합니다. 아, 그냥 요거트 맛이 납니다. 진짜 요거트 맛이 나요? 요거트 맛이 나요. 이 맛이라기보다 향이죠. 저는 담배를 아예 모르니까 프렌치 요거라는 담배가 있는지도 몰랐고 요 곡이 유일하게 네. 이제 앨범 후보에 없는 싱글로 발매된 곡이기 때문에 앨범 후보에 없는 곡인데, 물론 저도 시잼님 진짜 거의 한국에서 탑이라고 생각하는 래퍼 중에 한 분이고, 제이키드먼 프로듀싱은 뭐 믿고 듣죠. 솔직히 믿고 듣는 영역이고, 저도 뭐 킁에서 엄청난 감흥을 느끼고 킁에 열광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냥 저한테 레이어드란 트랙은 잘하는 분들이 훌륭한 퀄리티의 곡을 내셨다. 사실 그 정도, 그 이상의 감흥은 따로 뭐 없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시잼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 곡을 발매하셨다 뿐이지 네. 작년에 어떤 뚜렷한 활동을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작년에 뭐 여기 오른 뭐 염따님이나 CK님, 뭐 에피님은 활동이 정말 많았고,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시잼님은 그냥 곡 하나를 발표하셨으니까 네. 사실은 뭐 이 곡이 어떻게 그 맥락을 형성하는가 이런 거를 보이기에는 사실 그리고 좀 기회가 별로 없었죠. 네. 그냥 이분이 또 희대의 들어가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어쨌든 시잼이라는 아티스트 자체는 지금 뭔가를 내기만 하면은 열광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잖아요. 그렇죠. 보여준 게 또 많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2026년에 희대의 들어가서 그냥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뭐 물론 이제 결혼도 하시고 뭐 가정생활 하시고 하시다 보면 바쁘시겠지만은 팬으로서 그런 기대가 있긴 합니다. 이 레이어드란 트랙 자체가 그러니까 클래스는 여전하다. 클래스는 의심할 여지 없죠. 네. 사실. 가사 자체도 나름 본인이 약간 요즘 생각하는 거나 고민하는 거를 담으려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죠. 시잼님은 뭐 요즘에 약간 이런 바이브로 살고 계시는구나. 훌륭한 뱅어고, 그 뮤직비디오가 또 되게 재밌었어요. 그 마이 언니즈라는 크루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킴제이님, 에피님, 뭐 세비님, 뭐 더딤님 이런 분들이 만든 크루로 알고 있는데, 다 같이 뭐 태국 여행 가가지고 그냥 신났어요. 뭐 이게 가사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분에게 네. 담배를 빌미로 약간 접근하는 그런 그죠.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음. 뭔가 구애의 노래인데 담배를 소재로 할 수도 있구나. 이건 정말 새롭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리카게 노래 샘플링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 트랙을 발매되기 1년 전에 들어보긴 1년 전에 했는데, 너무 옛날에 들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실리카겔 분들이
안 해주려고 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그쵸. 예, 빠꾸 먹었다. 염따님도 아마 요거 언급을 하셨었죠. 네, 그 저도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나와 있는 거예요. 어찌 됐건 간에 저는 이 살아 숨쉬어 4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노래가 이제 갓생하고 아이러니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었다. 아, 그렇죠. 감동이 있죠. 네. 이 살아 숨쉬어 4의 어떤 전체적인 정서, 그리고 이제 염따님이 그 몇 년 동안 겪었던 어떤 느꼈던 점들, 그게 사실 제일 대표적으로 드러난 트랙이 이 트랙이잖아요.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지웠다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뭔가 내 자신과 밖에서 보는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괴리감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드러나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운드도 너무 딱 매력 있게 그 샘플링을 포함해가지고 딱 매력 있게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퀄리티도 챙기고, 작품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챙기고, 정말 챙길 건 다 챙긴 그런 트랙이다. 네. 이 얼마나 잘 어울립니까? 이 파란 하늘 이 앨범 커버 얼마나 맞아요. 잘 앨범 어울립니까? 커버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네. 마지막 좀 마무리 질문으로 규태님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 앨범은 후보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작품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딱 후보가 뜨자마자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뭐죠? 야호 어디 갔어? EK의 야호 어디 갔어? 눈치 안 볼래. 몰리월드 어디 갔어? 재미있게 놀래. 저한테 짧은 시간 안에 극적으로 평가가 바뀐 앨범이에요. 그런 걸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그런 가사들에 막 취향이 있어서 취향이 그쪽이어서 막 그걸 찾아 듣는 타입은 아니에요. 뭐 사연털이나 이런 가사들. 처음 들었을 때 음악 듣고서 그런 감정이 든 게 오랜만이었는데 역겹다. 존나 역겹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처음에 들었는데 네. 그래서 안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눈치를 보는 네. 걸로 스트레스가 조금 쌓여있던 상황인데 눈치 안 볼래. 재미있게 놀래. 딱 나오는 순간 제 안에 뚫어주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걸 눈치를 왜 봐? 저도 눈치 보는 거 진짜 싫어하는 타입이어가지고 그 노래가 제 가슴에 무언가를 뚫어주는 순간이 있었고 그때 이후로 야호를 쫙 제대로 돌려 듣고 하다 보니까 확 스며들더라고요, 저한테. 최고다. 이거다. 야며들었군요. 그 이후로는 그 사연털에서 오는 역겨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저한테. 그냥 그때부터 저 뇌를 빼고서 그냥, 그렇죠. 진짜 정말 진심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어떤 음악에 대한 정말 최고의 찬사인데요. 제대로 들어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앨범도 아니에요. 그렇죠. 슬퍼요. 내 자식 꿈이 있다면 음악은 아니었으면. 올해 한국 힙합을 통틀어서 가장 슬픈 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맞아요. 아닙니다. 그 직설적인 언어 뒤에 너무 고스란히 잘 녹여져 있었다. 만약에 저한테 모든 걸 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은 트랙은 러브를 주되 앨범은 야호를 줬을 것이다. 밈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벌레. 이케이님이 언급되는 모든 게시물에는 다 중학교 때 내 별명은 그때 댓글로 벌레 이렇게 써있어요. 벌레. 네. 카프카의 변신 마냥 이렇게 AI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한국 힙합 어워즈 뮤직비디오 상을 수상하신 거는 네. 그 벌레 한 장면에 네. 그 공이 너무 크다. 한 앨범만 더 짚고 넘어가도 될까요? 릿. 릿. 짚고 넘어가야 할 앨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딴 거를 떠나서 이 저스티스라는 아티스트가 릿을 통해서 보여주는 행보는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앨범에 대한 개개인의 감상을 떠나서 이 정도의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이 사람 스타다. 그쵸. 네. 까와 빠를 둘 다 미치게 하는 네. 네. 한국 힙합 씬과 시장은 그러한 담론을 통해서 저는 성장해왔다고 보거든요. 맨날 뭐 가지고 싸우고 뭐 이게 저렇네 이게 이렇네 하면서 싸우고 근데 그게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그게 힙합의 재미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 담론이 그 정도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얘기가 언급량이 많아질수록 어쨌든 씬의 활기가 도는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오프라인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영향력이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하다. 한국 힙합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감사하다. 웨이브를 만들었잖아요. 말씀해주신 야호나 릿 둘 다 이제 올해 한국 힙합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는데 첫 번째 좀 공식적인 유튜브 출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을 하신 지는 맞아요. 오래됐지만은 오늘 토크 어떠셨습니까? 근데 말하면서도 너무 두서없이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좀 그렇지 있었어요. 않습니다. 아니었으면 너무 다행입니다. 재밌었어요.
힙합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해본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사실 뭐 이렇게 일로 만나서 이렇게까지 막 작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일은 잘 없잖아요. 그니까요. 네, 또 그런 재미가 있네요. 그냥 개인의 감상일 뿐인 거죠. 아, 그렇죠. 네. 그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 규태님은 한대원 선정위원도 아니고 네, 그냥 아니에요. 이제 저희 둘 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고 저희 둘 다 그냥 개인적인 감상이나 개인적인 그죠. 취향에 의해서 읽어하는 거기 때문에 진지한 무언가로 오해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컬처의 본질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주류 문화가 있으면은 그 주류의 반문화, 카운터 컬처로 인해서 나는 다른 게 좋은데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결국에는 서브컬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힙합 씬도 그렇고 인디나 밴드 뭐 전자음악 씬도 다 똑같을 거고.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거를 온전히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평론은 평론일 뿐이고 개인의 감상은 개인의 감상인 거고 그 남들이 다 욕해도 본인이 즐거우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누가 어디서 별로라고 하던 간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공급자와 소비자가 호흡하는 그 순간 그냥 그게 서브컬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서브컬처 씬이 주는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여러분도 이제 올해 후보에 오른 작품들에 대해서 소감이라든지 여기 후보에 오르지 않은 작품들에 대한 얘기도 뭐 댓글 통해서 또 나눠주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